네,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9월 첫째 주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번 동영상은 앞선 국내 시장 동영상에 이어서 우리 중국 주식, 중국 시장 관련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차트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상해 같은 경우가 장 막판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일단 상해와 심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시 22분 기준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 기업 지수가 9,863선 마이너스 0.8% 정도 지나갔고 상해 항생 인덱스가 마이너스 1.38% 24,66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콩은 조금 제껴두고 중국주 관련 상해 심천 관련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국내 주식 시장 말씀드리면서 왜 국내 증시를 상방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VIP 분들에게 드리는 것만큼 자세한 브리핑은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충분한 이유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마 위안 달러 차트 안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 달러처럼 중국 위안 달러 차트입니다. 자, 6월 초에 6월 1, 2일에 고점을 찍고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위안 달러가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위안이 강세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피 터지게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안화의 고의적인 절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어떤 무역에서 이점을 갖기 위한 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것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라는 걸 보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누구나 주식 좀 해본 분이라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도의 문제입니다. 자, 6월달 이후로 한 번도 반등 없이 이렇게 빠져서 각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45도 수준으로 위안화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요 차트를 좀 이제 지우고요. 요 차트를 옮겨 놓고 상해 조합으로 가볼까요? 자, 상해 조합 어땠습니까? 6월달로 돌아가 보죠. 반대로 똑같이 6월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달에 뜨끔미지근했어요. 이때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위안 달러가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놈은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지? 라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근데 보란 듯이 세게 한번 쏴줬어요. 조금 연동되는 흐름은 아니었죠. 왜냐, 위안 달러가 이렇게 내려갔다면 상해 종합지수가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측하기 쉽도록요. 그리고 추세 상승이 이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한 방에 빵 쏴주고 최근에 옆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VIP분들에게 혹은 제 중국주 관련 동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기축동화 문제가 굉장히 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무기예요. 그래서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것이고 나라 부채가 좀 높아져도 우리 대한민국이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없죠. 왜냐? 그들의 돈은 우리나라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통화죠. 대한민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통화가 대한민국 원입니다. 전 세계에 달러를 가져갔을 때 달러를 싫어하는 나라가 있던가요? 과연?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기축통화의 힘이죠.
중국이 이제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위안도 이왕이면 기축통화였으면, 우리가 석유를 사고 팔 때, 우리가 옥수수를 사고 팔 때, 우리가 금과 은을 사고 팔 때, 그 결제 통화가 위안화였으면 하는 무서운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중국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2년 전부터 슬슬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 진행됐을 때는 발톱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의 어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도 있고, 이게 유튜브 동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기축통화 뺏기고 싶어 할까요? 끝까지 가더라도 기축통화를 지키고 싶어 할까요? 답은 너무 정해져 있죠.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혹은 제가 미국 연준의 사람이더라도, 그냥 제가 평범한 미국의 시민이더라도 기축통화는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중국이 뺏으려고 해요. 무역 분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중국을 가만 냅두고 싶지 않아 하죠. 중국이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코로나가 이제 3월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나스닥이나 우리 대한민국 코스닥, 코스피 올라가는 거 보면서 중국이 이렇게 더디게 갈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러다 갑자기 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도 몰랐고, 이렇게 급하게 쏠 줄 몰랐고. 왜냐면은 이게 캔들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캔들로 살펴보면 10캔들밖에 안 돼요. 2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2주에 시장을 14% 올렸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상한가, 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인 시장인가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시장을 10캔들 만에, 거진 10캔들 만에, 9캔들 10캔들 만에 14.24%로 올린 게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중국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오늘 코스피가 1.15% 빠졌고 코스닥이 0.93%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장 마감했는데 상해는 마이너스 0.87%밖에 안 빠졌고 심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4%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왜 중국장이 더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앞서서 이미 대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중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시장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0.8%가 빠졌다, 마이너스 0.84%가 빠졌다,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하락 종목 수가 대한민국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전형적인, 이거 멀리서 보면 이걸 누가 중국 주식이라고 하겠어요? 미국 주식이라고 하겠죠. 이게 해천미업이라는 조미료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중 부역 분쟁을 딛고 내수주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때가 4월이었는데 4월에 100 위안 뭐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 더블이 났어요. 그것도 쉬지 않고 이렇다 할 조정도 없이, 굳이 조정이 있었다면 이때 기간 조정이 한번 있었을 뿐이었죠. 그쵸? 해천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멀리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4월에 14위안밖에 하지 않던 게 최고가 27위안, 28위안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더블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국 국여, 중국 국제여행. 뭐 요거는 사실 앞선 차트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고, 또 요거는 이제 하이난이라는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여튼 요것도 내수주로 뽑을 수 있겠죠.
이러했던 주식들이 또 이제 중국 주식 중에서 요것도 한번 상서제약도 한번 좀 보긴 봐야겠죠. 요거는 물론 상서제약이 내수주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제약주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주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고, 뭐 퀴즈모테주도 마찬가지고, 퀴즈모테주가 전형적인 거고요. 오량액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요런 거 다시 그냥 상징적으로 해천미업만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해천미업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6.79%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10%까지 빠질 수 있는 시장에서 마이너스 6.79%가 빠졌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8% 빠졌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중국 주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요. 중국 주식이 3% 오른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9% 올랐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정확도가 잘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연달아 장중에는 마이너스 9%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마이너스 27%까지 갔던 거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7.68%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애써 올려왔던 거를, 자, 지금 여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캔들 만에 올렸던 걸 두 캔들로 그냥 깔끔하게 빼버렸어요. 제가 저번에 초보자들을 위한 캔들 교육이라는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 그런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식의 습성이다. 올라갈 때는 천천히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 내려올 때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짧고 굵게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일단 21선 지지는 받는 모양새입니다. 받는 모양새인데 만약에 자, 그렇다고 해천미업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해천미업을 예를 들어서 122원 밑에서 사신 분이라면 요거 이틀 빠져서 물론 내 수익이 10% 마이너스, 그러니까 10%만큼 줄어들었겠지만 이거 오늘 팔으셨다고 많이 속상하셨을까요? 내가 122원부터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쯤 일단 안전하게 좀 털어내고 반이라도 털어내고 아니면 전 다 팔아도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털어내고 지금부터는 뭘 눈에 불을 켜고 봐야겠어요? 재접근 포인트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주 딴에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 포인트를 찾아가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며느리도 모를 일이에요. 21선 지지했으니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깔끔한 양봉 하나 뜨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양봉이 하나 뜨면서 이런 양봉이 하나 뜨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도지 캔들 몇 개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도지 캔들 좀 나오고 뭐 조금 밑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밑으로 빠지다가 여튼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올려칠지. 저는 해천미업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내수주들 있잖아요. 뭐 귀주모테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이제 하향 추세가 돼서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온다든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빵빵한 내수고 그 빵빵한 내수를 믿는 외국인 투자자,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고 중국 국민들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내수시장이 자기네들 경제를 얼마나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홍콩에서 제가 출간되는 중국 관련 애널 산업 관련 뭐 보고서라든지 시장 관련 보고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되니까 믿을 건 내수시장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수시장을 믿고 굳건하게 미국과 싸워 나가야 한다. 외세와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레포트들을 정말 많이 읽게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얘네가 만약에 여기서도 안 멈추고 그냥 쭉 가면 그게 주식입니까? 그러면 그건 주식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겠죠. 누구나 외천미업 사서 다 그냥 들고 있으면 다 오를 텐데. 우리 나스닥 시장도 보면 그냥
요거는 이제 종목이 아니라 시장으로 볼게요. 나스닥이 비록 정말 수년 동안 이렇게 위로 올라왔지만 이 나름대로 살펴보면 이러한 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올라기도 하고 다시 올랐던 만큼 빼기도 하고 또 쌍바닥도 한번 찍어보고 또 올랐다가 또 기간 조정도 주고 또 오르고, 이거를 견디신 분들은 돈을 벌었고 멀리서 보면 와, 나스닥은 뭐 팔 이유가 없었네. 요번 코로나 때도 절호의 기회였네. 다 지나고 보면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 무서웠던 절호의 기회였고, 만약에 뭐 요쯤에서 하락이 마감,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요 덩이를 빼고 생각한다면 뭐 요 정도 늘렸다? 그럼 절호의 기회였죠. 이 정도는 절호의 기회인 찼습니다. 이게 좀 과했던 것 뿐이고요.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천미업도 계속 올라가긴 할 건데요. 해천미업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꾸 해천미업을 예로 든다고 또 요 주식에 너무 꽂히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의 내수주를 대표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중국의 내수주가 요렇게 좀 밀렸다고 설사 더 밀린다 하더라도 그게 끝일까요? 저는 절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더 올라가기 위한 정도 것의 우여곡절 정도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멘탈적으로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서도 그게 맞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교의 싸움이겠죠. 그리고 얼마나 누가 정교하게 분할 매수를 잘 하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뭐 차트적인 기교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 많이 오른 것들, 여러분들 계좌에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80%가 됐다, 50%가 됐다, 뭐 40%가 됐다. 제가 볼 때는 40% 정도는 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해놓으시고 현금을 마련하셔서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중국의 내수주들을 야금야금 하루에 몇 주씩 몇 주씩, 혹은 뭐 10번에 나눠서 5번에 나눠서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 시작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이 우여곡절을 다 견딜 수 있어. 나는 나스닥 차트처럼 정말 중국의 내수주들이 흘러간다면 해천미업? 뭐 예를 들어서 해천미업 170위안이 아니라 150위안까지 떨어져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도 너무 겁먹지는 말자가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결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17분이 넘게 여러분들에게 뭐 주저리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 주식 뭐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맞아서 좀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걸 한번 주워봐야 될지, 어떤 걸 다시 매수해봐야 될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들 현명한 투자하셔서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